트레이닝 실기 두 번째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요. 트레이닝 실기 2편은요. 트레이닝 방법과 그리고 훈련 단계 그리고 자각 인지도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트레이닝 방법. 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인터벌 트레이닝과 서킷 트레이닝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열량 소모와 함께 기초 체력이 향상되는 트레이닝인데, 자, 세트법에 근거해서 하는데요. 이 세트법도 근육량 증가와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인터벌 트레이닝과 서킷 트레이닝, 열량 소모 플러스 체력이 향상된다고 보면은 이 세트법은 근육량 증가와 근력 향상, 장력이 변화하는. 그래서 트레이닝 방법에는 이렇게 인터벌을 하냐, 서킷 트레이닝 하냐, 또는 어떤 세트법을 하냐에 따라 이렇게 열량 소모가 될 수 있고 근육량이 증가될 수 있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거예요. 열량 소모를 목적으로 하냐, 또는 체력을 향상시키냐, 아니면 근육량 증가와 근력을 향상시키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먼저 휴식 시간이 없고 강도가 높고 강도를 낮추고, 강도를 높이고 강도를 낮추고 해서 우리 몸은 쉰다고 생각 안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쉬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강도를 높은 운동에서 낮은 강도로 하지만 쉬지 않고 걸어주면서 운동 계속 하는데 강도를 낮춘 거여서 약간 쉬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젖살의 과도한 분비량을 조금 늦출 수가 있어요. 자, 3분은 편안하게 걸어주고 1분은 고강도로 운동해주는 거예요. 완전 고강도, 그리고 좀 낮은 강도,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 불안정한 휴식, 완전한 휴식이 아니에요. 불안전한 휴식과 강도 있는 운동을 단계별로 휴식 없이, 그러니까 완전한 휴식이 아니에요. 그런 걸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운동법이고요. 서킷은 한 가지에서 한 8가지 또는 12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목들이 다 달라요. 그 종목이 다르요. 그러니까 부위는 조금 겹칠 수도 있지만 종목이 다르요. 다른 종목으로 운동을 해서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이용해서 운동을 6가지 이상, 최대 12가지까지 나눠서 사이클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운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종목을 반복적으로 3번, 5번 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 끝나면 다음 종목 넘어가고 다음 종목도 계속 넘어가면서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듯이 우리 시계처럼 1, 2, 3, 4 이렇게 시계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사이클 형식으로 운동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요즘 많이 하는 운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루함을 덜 느낄 수 있고요. 또 골고루 발달시킬 수가 있고요. 열량 소모가 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트법인데, 근성장을 위해서는 세트별 운동을 해야 돼요.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트예요. 자, 아까 앞에서 인터벌이나 서킷은 열량 소모적인 유산소성이 강조돼. 서킷이 아무리 팔굽혀펴기라고 막 이런 걸 넣었어도 어쨌든 한 종목을 한 세트만 하기 때문에 약간의 유산소성이 더 짙은 그런 운동법이고요. 이 세트법은 고립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트법, 어떤 세트법이 있냐면요. 아무리 웨이트 트레이닝에도 여러 가지 세트법을 통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피라미드 세트, 가장 많이 하는 세트법인데 1회 반복씩 가능한 최대 중량 60%부터 시작해서 15에서 20회를 실시하며 점차 중량을 늘리면서 반복 횟수를 줄이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중량을 올리는데 횟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10kg로 20개를 할 수 있는데 15kg로 20개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20개를 하는데 15kg를 또 20개는 못 하니까 10kg에서 중량을 늘리되 15kg로 중량을 늘리되 횟수는 15개로 줄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운동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법이에요. 준비 운동 없이 고강도 운동 시 부상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항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면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트법이긴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무조건 무거운 거를 막 바로 들고 운동하는 이런 스트레스성이 짙은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 조금씩 중량을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1세트는 5kg, 8kg, 10kg, 12kg, 15kg 뭐 이런 식으로 중량을 5세트까지 조금씩 늘리는데 횟수는 줄어들면서 하는 운동법으로 부상을 좀 줄이는, 내가 중량을 치고 싶은데 바로 치지 않고 조금씩 늘리는 운동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디센딩 세트라고 해서 중량을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자, 중량을 아까 피라미드는 올렸잖아요. 얘는 디센딩은 중량을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까지. 자, 횟수가 처음에 제가 중량 15kg로 더 이상 못할 때까지 했는데 6개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는 중량을 낮추고 또 해요. 대신 중량이 많았을 때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피라미드 세트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반복수를 끝내면 무게를 줄이고 즉시 바로 쉬지 않고 바로 최대한 반복하는. 그래서 무게를 점차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랑 같이 해주는 게 좋고요. 파트너와 같이 공부하는 상태에서 해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근육의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그런 운동법입니다. 또 운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휴식이 없으니까. 다음은 슈퍼세트. 슈퍼세트는 힘이 작용하는 근육의 무리를 하나로 묶어서 그와 상반되는 근육의 무리를 사용하는 세트법인데요. 두 근육의 무리를 한 세트로 진행하는 운동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랑근은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슈퍼세트는 팔굽혀펴기를 하면은 가슴 근육 운동돼요. 그런데 민우 근육이죠. 민우 운동 한 다음에 바로 턱걸이를 해요. 당기는 근육. 그래서 팔굽혀펴기랑 턱걸이를 나눠서 같이 끝나면 턱걸이, 팔굽혀펴기 끝나면 턱걸이, 이렇게 반대로 작용되는 기랑근을 이어서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작용하는 기랑근을 운동할 때 방금 처음에 했던 푸시업 운동 부위의 근육이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슈퍼세트도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 없이 단축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세트법입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세트. 자, 자이언트 세트는 같은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을 6가지 이상으로 묶어서 실시하는 세트 사이 휴식은 쉬지 않거나 30초 정도 짧게 쉬어요. 그리고 휴식이 짧기 굉장히 힘든 고급 스킬 운동이어서 자이언트 세트는 중급자 이상이 하는 세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저희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포함이 안 되는 세트법이에요. 컴파운드 세트. 자, 같은 근육 무리의 두 가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팔굽혀펴기 했잖아요. 가슴 근육 운동이에요. 팔굽혀펴기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벤치프레스를 해요. 아니면 버터플라이. 자, 같은 부위 운동이에요. 가슴 근육 운동인데 종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두 종목인데 다른 근육이 아니라 같은 근육 두 종목인 거예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컴파운드 세트라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법이고요. 근데 이 운동은 어쨌든 같은 근육군을 바로 이어서 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초급자보다는 이제 중급자 이상의 분들한테 더 효과적입니다. 자, 트라이세트는 말 그대로 세 가지를 휴식 없이 실시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아까 6가지 이상의 서킷이었잖아요. 이제 이것도 약간 서킷 개념이긴 한데, 우리 근육의 데피니션, 선명도를 높여주고,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근육의 분리성을 높여주는, 그리고 운동 시간을 절약시키고 펌핑 효과가 있고요. 근지구력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라이세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트라이세트법을 많이 하는 편이고, 대신 고강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주 2회 근력 운동 실시할 때 이 트라이세트법을 가지고 운동합니다.
다이어트 하기 좀 좋은 운동이긴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한 세 가지를 쉬지 않고 휴식 없이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것도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이지만 약간 서킷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운동법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다이어트에 특히. 다음은 이제 훈련 단계. 자, 우리 트레이닝 훈련 단계에서 초기 훈련 단계가 있고, 향상 훈련 단계가 있고, 유지 훈련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초기, 향상, 유지. 초기는 보통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을 때 3개월 정도 미만이 초기예요. 그리고 향상은 3개월이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그 시점에 이제 향상 단계고, 유지는 이제 6개월 이상 운동을 했고 약간 변화가 좀 없는 정체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지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는데 이 개월수나 이 빈도는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또 운동량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난해한 그 단계이긴 한데 개월수가 정확하진 않고 어쨌든 운동은 초기 단계와 향상과 유지 이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초기 때는 어떤 운동을 지도를 해야 되고 향상 때는 또 운동을 바꿔야 되고 유지 때는 거기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체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족한 거를 보완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운동의 강도를 올릴 것인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서 지도를 하셔야 되고 보통은 대부분 유지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유지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가 오래 지속되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훈련 상승 곡선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있어요. 초기 맨 밑에 있죠. 그리고 기초 체력이 변화되는 시점이에요. 이때 체력이 조금씩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향상 훈련기 때는 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좋아진 단계예요. 그리고 유지. 자, 유지는 이제 변화 없이 향상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좀 유지하는 단계. 슬럼프예요. 슬럼프라고도 해요. 이 단계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원 형상이라고 합니다. 고원 형상은 정체기를 말해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변화 없이 정체된 상태. 머물게 되는 현상인데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고원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자강인지. 자강인지. 자, 최고로 편하다, 매우 편하다, 편하다, 약간 힘들다, 매우 힘들다, 최대로 힘들다. 뭐 이렇게 7단계 또는 레벨을 정해서 레벨을 1부터 뭐 7로 정해서 내가 느끼는 강도에 의해서 운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너무 적거나 많은 훈련이나 단조로운 훈련 프로그램, 뭐 신체 회복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문제점들이 누적되면 결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 훈련 강도를 잘 파악해서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운동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RP인데요. RP는 이제 운동 자각도 이제 시스템이에요. 선수들이 주관적으로 느낀 운동 강도를 분석해서 팀이나 개인 훈련 강도 조절, 특정 사이클의 훈련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팀 스포츠뿐만 아니라 개인 운동에도 적용이 되는. 그래서 이 강도를 잘 측정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힘들다 정도로 느꼈을 때까지 운동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부상 위험에 노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주관적 평가예요. 이 RP는 자각 인지도 자체가 주관적인 평가예요. 본인이 느끼는 훈련의 정도는 그 어떤 측정자인데 정확하죠. 왜냐면 내 몸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 요새 더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하더라도 난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뭐 안 하시면 돼요.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와 강도, 시간, 운동 종류, FITT라고 해서 이 훈련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데요. 적당한 빈도와 강도 그리고 시간, 운동 종류 이거 모두의 그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휴식까지 더해져서 더 중요한데요. 이 훈련 프로그램을 잘 계획하면은 부상에서 부상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표현하면은 제일 낮은 단계는 전혀 힘들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 매우 가볍다. 상당히 가벼운데 그냥 가볍다.
그 다음 좀 다소 힘들다. 그 다음 힘드네. 그 다음 상당히 힘드네. 그 다음 매우 힘드네. 뭐 마지막으로 아 죽겠네. 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는 게 언어적으로. 그래서 언어적으로 나누신 다음에 운동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자, 1단계 또 나누면 재활, 2단계는 초급, 3단계는 중급, 4단계는 상급, 5단계는 엘리트. 뭐 이렇게 훈련 단계를 나눌 수도 있어요. 자, 분당 심박수. 분당 심박수로도 네, 이렇게 영역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 트레이닝 강도 이제 85에서 100% 빨간색 영역이고, 이제 운동 초보자의 경우는 이제 50에서 60%. 네. 파란색 영역. 분당 심박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 이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심박수를 기점으로도 운동 레벨을 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심박수 측정법은 다들 많이들 하시는 게 이런 경동맥을 가지고 측정을 많이 하시는데, 경동맥 측정이랑 요골동맥은 조금 인지하기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잘 인지를 이거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골동맥보다는 가장 많이 하는 게 경동맥이에요. 목관절 부위 쪽이 가장 피부가 얇고 그 경동맥이 가장 크고 두껍기 때문에, 또 호흡 과정에서 우리 체크가 가장 쉽기 때문에 경동맥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고, 심박수 측정기도 있죠. 네. 그 측정기가 있으시면 심박수 측정기로 하시는 것도 정확하고 한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경동맥을 가지고 심박수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박수를 가지고 내 지금 현재 운동 레벨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힘들어하고 지금 조금 운동을 많이 했구나, 운동 심박수까지 올라왔구나, 분당 심박수를 통해서 내 운동 단계를 체크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레이닝 실기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드린 것들, 트레이닝 방법들, 인터벌과 서킷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세트법을 통해서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그 세트법도 내 몸에 맞게, 내 근력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하셔야지, 무조건 이 세트법이 운동 효과가 크니까 따라 하시면은 위험하실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세트법이 트라이 세트나 아니면은 피라미드 세트를 많이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서킷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서킷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열량 소모도 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근력들을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낮은 강도로 해주시면 운동이 또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킷 트레이닝 위주로 세트법을 좀 나만의 세트법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동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심박수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운동 지도하실 때 중간중간에 힘든 강도를, 주관적인 평가를 물어보시면 더 좋아요. 내가 지도하다가 좀 약간 강압은 아니지만 내가 횟수를 세거나 타임을 쟀을 때 이분이 거기에 강박을 느껴서 무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드세요? 힘드시면 좀 쉬세요. 근데 휴식을 권유하기도 하셔야 되고, 휴식을 권유함과 동시에 이분이 얼마나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지 체력을 주관적인 평가로 테스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이분이 느끼는 거랑 내가 느끼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나는 시키는 입장이고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박수나 또는 이분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내가 체크를 하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부상에서도 부상도 예방이 가능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트레이닝 두 번째 시간 트레이닝 방법과 세트법, 그리고 종류, 그리고 자가 인지도에 대해서 배웠고, 이런 훈련 단계를 또 배웠는데, 자, 어쨌든 초기부터 향상, 유지까지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는 운동법이 가장 좋고요. 슬럼프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조금 운동 효과를 못 보게 되면서 운동에 또 이런 중요성을 또 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럼프에 너무 또 오랫동안 정체되지 않도록 다양한 운동법을 또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트레이닝 시기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직접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더 자세하게 운동 실천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영상이니까요. 이걸 보면서 또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실에 선 만들어서 발 모으면서 외줄타기 하듯이 걷는 운동, 그 운동도 나오는데요.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습니다. 한 손을 어깨에 올려 목 측면 근육을 스트레칭합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허리가 옆으로 굽지 않도록 주의하며 뻐근한 정도로만 스트레칭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턱 밑을 받치고 고개를 뒤로 넘겨 멈춥니다. 정면으로 돌아와서 깍지를 낀 채 고개를 아래로 숙여 멈춥니다. 등이 앞으로 굽지 않도록 주의하며 뻐근한 정도로만 스트레칭합니다. 한쪽 손을 반대쪽 어깨에 올린 후 반대쪽 손으로 올린 팔에 팔꿈치를 감싸 몸쪽으로 밀어 스트레칭합니다. 몸이 좌우로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뻐근한 정도로만 스트레칭합니다. 양손을 허리 위에 올리고 팔꿈치를 앞으로 당겨 멈춥니다. 처음 자세로 돌아와서 팔꿈치를 뒤로 밀어 유지합니다. 뻐근한 정도로만 스트레칭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상체를 옆으로 굽혀 멈춥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상체를 앞으로 굽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깍지 낀 양손을 앞으로 뻗고 상체를 옆으로 돌려 멈춥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상체를 과도하게 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왼발을 바깥쪽으로 향하여 왼쪽 다리를 최대한 뻗고 멈춥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동작 수행 시 반동을 주지 않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무릎을 한쪽 방향으로 4번 원을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과도하지 않게 적당한 속도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굽힙니다. 뒤쪽 다리는 최대한 뻗어 발꿈치를 바닥에 닿도록 하고 멈춥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뒷발에 뒤꿈치가 들리거나 발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뒤꿈치가 띄어지면 안 돼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한쪽 발목을 바깥쪽으로 꺾고 누릅니다. 반대쪽도 발목을 반복합니다. 세워서 하시면 안 되고요. 눕히는 발목을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체중을 너무 많이 실으시면 발목이 양발을 불리합니다.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똑같이 한쪽 발목을 안쪽도 왼쪽으로 해주시는데 꺾고 누릅니다. 너무 체중을 실으시면 안 돼요. 또 반복합니다. 발목을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이때도 발목 돌리기 할 때 체중을 실으시면 안 돼요. 8번 돌립니다. 반대쪽 체중을 서 있는 발 쪽에 실어주시면 돼요. 발목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여기까지 준비 운동입니다. 이제 본 운동이에요. 발의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도록 하여 걷습니다. 잠시 멈춘 다음 발의 발끝이 바닥에 먼저 닿도록 하고 뒤로 걸어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걷도록 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며 한 발씩 옆으로 걸어갑니다. 옆으로 걷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우리가 앞으로 중립보행하면서 앞 근육과 뒷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측면 근육을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측면 관절에 큰 부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옆으로 걷기를 통해서 무릎 주변 근육을 같이 강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중 무릎을 굽히지 않으며 양발이 엇갈리지 않고 발목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며 발을 앞으로 엇갈려 옆으로 걸어갑니다. 넘어지지 않게 걷도록 합니다. 고관절 내축들을 단련시켜주는 안쪽 걷기예요. 이 다이아몬드 스텝이라고 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주는 건데 이 스텝 같은 경우에는 꼬아주는 과정에서 내측근을 더 강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 골반 밑판을 받쳐주고 있는 이 골반 기저근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이어서 고관절 강화에도 좋고 무릎도 무릎 주변 근육도 같이 강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바닥에 팔자를 그리듯이 천천히 8걸음을 걸어 제자리로 돌아온 후 반대 방향으로 반복합니다. 새천년 건강체조에 있는 걷기 운동이죠. 발 뒤꿈치를 앞발 끝에 붙이며 걷습니다. 자, 이 운동은 뒤로 돌아 저희 반복하여 제자리로 낙상 예방 자가운동으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벽에 손을 짚고 서서 버티기부터 천천히 걷기까지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본 동작을 수행합니다. 선을 하나 만드셔서 그 선을 보고 이제 따라 걸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먼저 앞뒤로 발을 놓으신 다음에 균형 잡는 거. 이 운동을 눈 떴다 감았다를 해준 다음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하실 때는 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버티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하시고 나서 왔다 갔다 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뒤꿈치를 들어올려 앞으로 걷습니다. 뒤로 돌아 반복하여 제자리로 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처음에는 가볍게 들어올려 수행합니다.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발가락에 근자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제자리에서 하는 거를 좀 연습하신 다음에 걸을 때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걸을 때 한쪽 발로 갑자기 체중을 분담하면서 나눠서 하잖아요. 두 발 동시에 올리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중심도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하는 걸 먼저 연습하신 다음에 까치 같은 상태로 걸으시는 걸 실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며 발끝을 들어올려 앞으로 걷습니다. 뒤로 돌아 반복하여 제자리로 옵니다. 자, 정강이 들고 걷기 운동도 이것도 정강이 아니라 발끝 들고 걷기 운동도 정강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에요. 정경 골근이라고 해서 이 종아리 반대편에 있는 앞근육, 발끝에 들어올릴 때 수축하는 근육인데 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종아리 뒤꿈치 들렸다 내렸다를 먼저 연습하는 것처럼 두 발 동시에 놓은 상태에서 앞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먼저 제자리에서 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원래 뒤꿈치 들면서 까치발 걷기 운동은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먼저 연습하고 나서 제가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발끝 들기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내릴 때 조금 천천히 하셔야 돼요. 들고 천천히 들고 천천히 이걸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뒤로 하다 넘어지면 다치실 수 있으니까 갔다가 방향을 바꾸고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이 까치발 들기 운동이랑 발끝 들기 운동 우리 선 따라 걷기에 같이 적용해서 하셔도 돼요. 나중에 운동이 조금 익숙해지시고 하시면 중급자 수준으로 선 따라서 까치발 걷기, 선 따라서 발끝 들고 걷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횟수를 점차 늘려갑니다. 요가 매트 또는 이불 위에서 수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무릎을 굽히며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내렸다가 허벅지에 힘을 주며 일어섭니다. 통증이 발생하여 동작 수행이 어렵다면 무릎을 45도보다 작게 실시합니다. 자, 이 운동은 의자를 이용해서 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자에서 한 자세와 동일하게 그냥 하실 수 있으시면 그때 의자 없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은 앉을 때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 내쉬도록 합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서 후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잠시 멈춘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높이를 조절하며 운동하도록 합니다. 자, 이 운동은 진짜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양치질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맨몸 운동들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간단한 운동들도 내가 실천을 해보고 또 알려주면서 이분이 소도구를 활용을 하지 않고 일단은 자기 체중을 견디고 단련을 해서 일단 내 자기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부상 예방에도 좋고 노인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맨몸 트레이닝을 먼저 내가 잘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게끔 구술로 이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나 발끝 대기, 비복근 스트레칭, 비복근 운동, 이 카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 비복근 단련 운동 같은 경우에도 까치발 들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지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내가 운동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니까. 자, 이런 맨몸 운동도 잘 실천해 주시면은 정말 간단한 동작인데 근육 단련에 도움이 되니까요. 잘 숙지하셨다가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운 뻗어 올리는 발끝을 왼쪽으로 당기며 무릎을 뻗어 올립니다. 반대편 무릎을 이그 정도까지 올려 잠시 멈춘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노인분들은 이렇게 정말 저강도, 낮은 강도로 일단 운동을 실천하는 거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일반 성인들과 전혀 달라요. 빈도수도 그렇고 개월수도 굉장히 정말 더디게 천천히 늘려주셔야지 갑자기 너무 과한 운동 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강도에서부터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취미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도구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높게 차올리지 않도록 하며 발끝을 당겨주면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한 손은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은 바닥을 짚어 옆으로 누워 허리를 곧게 펴고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런 다리 옆으로 올리기 같은 경우에도 따라하기 쉽고 어떤 묘사하기 편해요. TV 보는 자세로 해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이 자세를 잘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보통 운동하지 않는 부위, 옆구리 근육과 외축들을 단련시켜줄 수 있는 옆으로 다리 들기 운동인데 이 운동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자주 접하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걷기 운동만 실천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는 한 번씩은 하시는데 이런 옆으로 다리 들기 운동은 실천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도 잘 알고 계셨다가 정말 자세 같은 경우에도 묘사하기, 설명드리기 쉬우니까 이런 운동도 이런 식의 운동을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자주 쓰는 근육을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자주 운동했던 적이 없는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고 운동 효과도 볼 수 있고 또 운동이 꼭 해야 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측면 쪽과
내측 안쪽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동작도 간단해야 돼요. 그래야 설명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지도하기도 편하니까 알려주기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운동을 그러니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쉽고 그리고 배우기 쉬운 그런 운동들로 많이 알고 계셨다가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네, 옆으로 다니는. 네, 옆구리 근육 운동도 되고 TV 보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다리를 위로 쭉 뻗어올리고 잠시 멈추는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발끝이 위로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허리와 등을 곧게 들어 엎드립니다. 한쪽 무릎을 펴서 눈과 일직선이 되도록 다리를 뻗어올려 잠시 멈춘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밑에 수건을 깔고 해주셔야 되고 이런 손목도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운동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꺼운 매트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조금 비추천드려요. 오히려 손목 관절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불 위에서 침대 위에서 이런 운동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매트도 조금 너무 두꺼운 거 말고요. 좀 얇은 걸로 해주시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 밑에 매트를 한 번 더 접거나 매트를 접어서 무릎 쪽에 매트를 접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수건을 하나 깔아가지고 접어서 깔아서 무릎을 좀 보호해주는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무릎이 대부분 안 좋으시잖아요. 노인분들은. 그래서 이 운동을 조금 엎드려서 하거나 무릎을 대거나 그러니까 주관절이나 무릎 관절을 직접적으로 지면에 대서 체중의 압박이 들어가는 동작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 운동이 허리랑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인데 이 무릎 관절과 주관절, 팔꿈치 관절이 직접적으로 매트의 지면에 안 닿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허리, 엉덩이 근육 운동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라든가 슈퍼맨인가 우리 배웠었잖아요. 브릿지, 엉덩이 근육 운동. 이 운동도 엉덩이 근육이랑 허리 근육 같이 단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안한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지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리를 들어올릴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바로 누워 양손은 엉덩이 옆에 가볍게 내려놓고 자, 바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이랑 팔꿈치 관절이 괜찮으신 분들은 전에 나왔던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뻗어주는 이 운동을 해주시고 그런데 나 무릎이랑 팔꿈치 안 좋아요 하시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브릿지 운동, 엉덩이 들어올리기 이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세웁니다. 엉덩이와 허리에 들어올리고 잠시 멈춘 후 원래 자세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호흡은 들어올릴 때 내쉬고 내려올 때 들이마십니다. 이 동작 하실 때 과하게 허리 요추 부위가 과하게 아치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네. 너무 과한 동작이 되면 허리에 조금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경관절이랑 고관절이랑 무릎 관절이 이렇게 내리막길 대각선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무릎, 고관절, 경관절이 이렇게 내리막길. 그런데 내리막길보다 더 심한 각도가 만들어지면 허리에 무리를 주니까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대각선, 내리막길 각도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는 과도하게 많이 내려오며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누워 양손은 허리 밑으로 받쳐줍니다. 양쪽 다리가 수직에 되도록 꺾어내며 자세를 유지합니다. 내릴 때는 무릎을 잡고 천천히 내리도록 합니다. 호흡은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양손으로 감싸 가슴 쪽으로 당기고 멈춥니다. 반대쪽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때 허벅지 뒷근육을 손으로 감싸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아요. 이쪽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둔부 쪽 스트레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 한 손은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은 발목을 잡습니다. 자, 서서 하는 스탠드 스트레칭으로 봤을 때는 이 동작과 동일해요. 동일한데 누워서 해주시면은 서서 하는 것보다는 그 균형을 덜 잡아도 되기 때문에 누워서 저런 식으로 하셔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잡은 발목을 뒤로 당기며 허벅지를 늘려 멈춥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가 굽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드시 누워 한쪽 다리를 뻗어 올리고 양손을 깍지 껴 받칩니다. 가슴 쪽으로 당겨 멈춥니다. 다리를 올리고 내릴 때 접어서 천천히 실시하며 다리는 다 뻗을 수 있는 높이까지만 올립니다.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그 상태로 버티며 점차 당기는 강도를 높여갑니다. 바로 누워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한쪽 무릎을 세운 후 반대편 다리를 무릎에 올립니다. 올린 무릎을 손으로 밀어 골반을 늘립니다.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바로 누워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어깨를 바닥에 붙이고 양쪽 다리를 모아 한쪽으로 넘깁니다. 무릎을 뻐근한 정도로만 누릅니다. 자, 노인분들은 이렇게 누워서 정리 운동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 운동은 조금 누워서 매트를 이용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좀 정리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은 조금 서서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개념으로 제자리 걷기와 같은 걸 해준다고 한다면 정리 운동은 조금 차분하게 심박수를 천천히 내려주면서 할 수 있게끔 누워서 또는 앉아서 정리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